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열의 10명은 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실 겁니다. 아닌 분도 있겠죠. 그냥 재미삼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 왜 이 영상을 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받다 보면 통대안이라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은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안 상품도 없고, 단지 뭐 저금리 대출 상품은 있긴 하지만 그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사들에게 통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나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다 알려줬더니만 결국에 통대안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대안? 그게 뭐지?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 보셨겠죠? 근데 어머나, 이게 뭐야? 이씨, 뭐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는 상품이라던데, 이거 검색해보니까 통대안은 사기다, 뭐 원금만 늘어난다, 수수료만 나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걔 사기꾼 놈들 아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통대안 사기, 왜 통대안 사기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통대안 사기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사기라는 게 뭐죠? 사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을 속인 거예요. 속이는 거.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꾀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속여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거죠. 저 사람은 굶어 죽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상품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인터넷으로 포스팅이라 블로그라든가 뭐 정보 나와 있는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자신한테 연락을 해서 통대안을 신청을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 통대안이 사기만은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워낙에 인기가,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에 인기가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이걸 빙자해서, 아니면 혹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정보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달라들었다가 결국은 본의 아니게 이제 고객을 속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당한 고객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상하죠. 이런 개남들 해가지고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통대안을 한다면서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상담을 신청해서 진행을 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지식도 없이 상담을 받는 분들을 피해가는 분들, 피해가는 방법들, 또 그런 분들의 유형,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단순히 뭐 차례는 제 마음대로 정한 거니까요. 첫 번째, 저는 부채 비율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대출이 뭐 7, 8천 돼버려. 고객이 공무원이냐? 공무원도 아니야. 일반 그냥 직장인이야. 근데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100%예요. 당연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왜냐면은 그 은행을 한 곳만 거치지 않고 두 곳 이렇게 거치다 보면 100%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곳째 거치는 은행의 상품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는 100% 미만이에요. 이제 직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아니 이 많은 금액을 은행으로 대안을 해준다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라리 어느 정도 일부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 상품이고 또 나머지는 이금융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거 부채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진행하면 평균 이자가 많이 낮춰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아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은행으로 대안이 돼요. 다 뭐 좀 안 되는 거 조금만 이렇게 뭐 이금융권 아니면 뭐 햇살론 이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말은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앞에 은행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이거 다 은행으로 되나? 정말 가능한가? 해준다니까 일단 이자를 그만큼 아낄 수 있으니까 진행 요청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딱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뭐 2, 3천 나오고 나머지 다 이금융권의 정부 지원상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전보다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 제가 정확히 뭐 직군마다 다 부채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직군마다 틀리고 시중에 따라서 틀리고 그리고 뭐 부채 현재 이용 중인 부채 내역 그간의 금융거래 내역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야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 상식으로도 채무자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또 다른 데다가 문의를 해보세요. 또 다른 데도 문의를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의를 해본 곳마다 다 가능하다면 그때는 진행을 하셔도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다면 그 외에 나머지 두세 군데는 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연체 이력. 이 부분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연체 이력에는 단기 연체 이력이 있고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고 했어요. 단기 연체 이력은 깜빡이야. 핸드폰을 꺼놓는다는 걸 깜빡해버렸네. 자, 단기 연체 이력은 3개월, 연체를 3개월 이하로 했다가 상환하신 분, 채무 불이행 이력은 연체를 3개월 이상 했다가 상환하신 분. 이력입니다. 이력. 현재 연체 중이라는 게 아니라 단기 연체 기록. 단기 연체 구간에 채무 불이행 이력 구간에 최근 1년 이내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십시오. 이건 확실하고 안 된다고 보시고 또 하나 단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상환한 기간이 1년이 지났고 건수도 뭐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연체 기간도 뭐 일주일이나 했고 10일이나 했고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있는 분들은 집권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서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단기연체로 7, 8, 9, 10, 11, 12 이렇게 다중연체자들은 아무리 단기연체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다 보거든요. 이 사람이 연체를 얼마나 자주 했는데 한두 건, 두세 건이야.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기간도 1년도 지났고 그동안은 또 연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기간 1년 지났지만 수시로 연체하신 분들, 이분들은 언제 또 연체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채무 불이행 이력.
이분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단기연체로 채무 불이행 이력 이런 건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다고. 부채 비율이 안 높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통대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피하세요. 결국에는 또다시 이금융권 대부업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한테 이거 있는데 되나요? 라고 전화 주지 마세요, 그냥. 특히 채용 불이행 있는 분들 아예 전화 주지 마세요. 저희는 무조건 취급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수료. 통대하는 수수료가 있죠. 보통 이쪽 업계에서 10에서 15% 그 사이로 많이 받는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15% 이상 요구하는 곳은 차라리 취소하시라고. 다른 데 알아보면 그 이하로 받는 거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단지 중요한 것은 선 수수료죠. 뭐 이런 사례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돈을 먼저 입금을 해야만이 진행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거래를, 이 상담을 취소하세요. 돈 받아먹고 연락 끊어버리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대포폰 써버리면 경찰도 못 잡아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절대 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이 요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한테. 이 통대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이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금리 이자 지출이 많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나 전화로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안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오면 내가 고민 쓰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보이스피싱 업자가 만나는 거죠.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뭐 전산을 만드네, 아니면 뭐 대출을 없애야 되네 하면서 이거 대출을 없애야 되니까 해당 은행으로 입금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앱을 까세요. 어떤 앱을 깔고 나서 입금을 하세요. 그 앱 깔아버리면 내가 전화하면 다 그 사람들이 받은대. 그래가지고 그거 대출 없애면 저금리로 얼마까지 나오니까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진짜 애기자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돈 빌려가지고 딱 보내놨는데 그게 사기업체. 연락 끊어버리는 거죠. 이거 많이 당합니다. 오늘도 저 전화 받았어요. 600만 원 당하신 분.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딱 내 말이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분 전화 받고 또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왜 꼭 돈 보내놓고 전화 주냐고 나한테. 저 그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솔직히 내 일은 아니죠, 솔직히. 근데 너무 미쳐버려. 막 열불이 나버려. 이 가슴 속에서. 그 사기친 그놈들도 그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 무지하게 나쁜 놈인데, 난 저한테 전화 주신 그분들도 진짜 1호를 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분들한테 저는 화가 나니까. 돈을 보내기 전에 나한테 연락을 줘야지. 왜 꼭 돈을 보내고 나서 연락을 주냐고. 돈 보내기 연락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 기분 좋아갖고 웃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근데 돈 보내고 나서 연락 주면 어떻게? 방법 없어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못 잡은데, 이제 금융사 전산에는 금융사기 관련자인가? 피해자인가? 뭐 그렇게 떠버려요. 그거 떠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고금 대출 또 대안하고 싶어도 대안도 못해, 이제. 대출도 안 해주고, 누가. 그거 삭제될 때까지. 또 열받네. 자, 돈을 보내기 전에 꼭 연락을 주세요. 보내고 나서는 연락 주지 마세요, 그냥. 저 상담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
우리가 그 돈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돈 보내드릴 테니까 돈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돈을 보내줘요. 갖고 이자도 없습니다. 저희 이자 없으니까 걱정. 수수료 그런 거 없어요. 저희요. 은행에서 다 수수료 나와요. 우리가 대출 나가면. 그러니까 저희 수수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나서 연락 주세요. 이게 뭐다냐. 돈도 수수료도 안 받고 뭐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이제 돈을 딱 받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연락이. 돈 입금이 잘못됐네요. 그 돈이 아닌데 그 돈 죄송하지만 수표로 찾아가지고 저희 그 직원이 갈 거예요. 직원한테 좀 돌려주실래요? 고객님 상환할 돈은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디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시죠. 그 돈이 뭐예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세탁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의자가 돼버리죠. 피의자가. 돈이 이상하게 들어왔어. 수수료 안 받고 다시 돌려줘. 이상하다. 김새 딱 채면 바로 저한테 연락 안 먼저 저번에 주신 분도 있고 무조건 들고 경찰서 달려가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연락 주셔도 되고 연락 안 주셔도 되니까 무조건 경찰서로 가세요. 그 돈 써버리면 남의 돈 쓰는 거 뭐죠? 그 죄에 걸려요. 보이스피싱하고는 연루가 안 되더라도 돈 써버리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이것 때문에 요즘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아요. 가장 화난. 그리고 나서 이거 당하고 나면 그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통대한 사기다. 당연하지, 맞죠? 이렇게 당해놨으니 나는 통대한 줄 알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야. 그럼 통대한이 뭐예요? 보이스피싱 이거 사기꾼 놈들이 하는 건 다 알고 통대한 이놈들도 다 사기꾼이다. 결국은 내 돈 떼어먹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나쁜 놈이고 얘도 나쁜 놈이고 이거 제대로 하기 못하는 애들도 나쁜 놈이지만 가장 나쁜 놈이 이놈이에요. 그 다음 나쁜 놈이 이놈이겠죠. 왜? 일단 돈 떼어먹는 놈들. 자, 이 두 가지 가장 조심하시고, 그리고 연체이력 있는 분들, 이분들 또 조심하시고, 부채 비율, 이거 역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경우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 이 모든 이 네 가지 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상담을 꼭 받으시라는 거죠. 하나만 받으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하나, 둘, 세 군데 정도. 알아보고 나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나서 나는 가능하구나. 아니면 나는 좀 어렵겠구나. 그리고 나는 가능한데 어떤 업체가 가장 믿음이 가는구나. 아니면 어떤 정보가 가장 정보가 좋은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사기 유형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두신다면 저는 절대 통대한으로 사기 당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에 포함 안 되고 통대한을 진행을 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대한은 무조건 사기다가 아니라 이 통대한을 이용을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